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장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교육과정론, 자, 저희가 13주 차로서 스마트폰 기반 한국교육과정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온라인 한국교육과정을 봤고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스마트폰 기반 한국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의 매체로서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스마트폰 기반 한국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 콘텐츠를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다양한 어떤 지역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스마트 기반 한국 교육 과정은 아직까지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썩 좋은 어떤 그런 콘텐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쪽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시면 이쪽으로 어떤 좋은 그런 어떤 기회라든지 그런 어떤 방향을 잡고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데 많은 어떤 기회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기반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서론으로 한번 스마트폰 기반 교육 과정에 대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가 아닌 제2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모국어 학습 환경과 같이 제2언어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제2언어를 배울 때 보통 이제 그렇죠. 외국에 있는 한국 학습자들이 이제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한국에 와서 직접 와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습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학습자들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자들에게 정말 한국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환경을 노출시켜서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어떤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도 저희의 어떤 그런 의무, 사명감, 또 보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이런 어떤 콘텐츠 개발에, 어떤 교육과정 개발에 더 저희가 참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나라로 가서 원어민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외국의 학습자들이 한국에 와서 어학당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어 선생님과 다른 어떤 그런 학습자 동료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여러 여건상 안 되는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습자들을 저희가 도외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 학습자들 저희가 끌어들여서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것,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한 학습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가 처음 부딪히는 벽은요, 한국어 교재를 구하는 것과 한국어 교사를 만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다 이제 뭐 어려움이 있겠죠.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습자들은요. 그래서 일단 어떤 마땅한 교재를 찾아야 되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교재도 교재지만 정말 자기한테 정말 이렇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성을 띤 한국어 교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또 시급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는요, 이제 국내보다 더 이제 열악하죠. 해외의 경우에는 어떤 수도나 큰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생각 외로 PC나 인터넷 보급률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온라인 한국 교육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온라인 교육 과정도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제 그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그런 인터넷 환경도 필요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다 이것이 자유롭게 어떤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떤 큰 대도시에는 이런 것들이 큰 걱정이 없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한국 교육에 목말라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는 학습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자들에게 보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히려 데스크탑의 어떤 PC 사용보다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 환경이 더욱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래도 스마트폰 항상 저희가 몸에 지니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아이패드도 있지만은 더 쉽게 저희가 학습자들이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또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저희가 그 스마트폰을 통한 한국어 교육에 저희가 더 어떤 그런 집중을 해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을 늘 손에 쥐고 다니고 항상 곁을 함께 하는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교육은 그 접근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한국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애플리케이션 통 한국 교육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는 뭐 단순한 어휘에 대한 거 아니면 토픽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단편적이고 정말 저희가 어학당에서 하는 한국 교육 과정처럼 그것을 그대로 뭐 100%다 그것을 구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와 유사하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단계별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단계별로 여러 가지 어휘라든지 문법이라든지 관용어라든지 속담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저희가 스마트폰을 통한 한국어 교육 과정에 저희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 어떤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중에서요, 어학교육 애플리케이션들이 큰 갈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은요, 한글 자모 연습, 그러니까 단순한 거, 그 다음에 어휘 플래시 카드라든지, 그러니까 단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행용 회화 구문 제공 등 그 종류가 매우 이렇게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단편적이고 단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 정말 어학당에서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처럼 그것을 정말 그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에 그것을 가지고 올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연구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렇죠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발달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육 콘텐츠를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에 반영할 수 있게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가 많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게 또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앞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잘 잡으셔서 내가 어느 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것인가를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연구를 하시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국어 교사도 그냥 일반적인 한국어 교사가 아니라 자기 분야의 한국어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영역 이것을 하나 설정을 하셔서 그쪽으로 또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스마트폰 한국어 교육과정 지난주에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 이쪽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아직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앞으로 이쪽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이쪽으로 학습자들이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면 앞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데 좋은 어떤 그런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의 구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논문 같은 걸 찾아보셔도 또 스마트폰 기반 한국 교육과정, 뭐 애플리케이션 기반 교육과정을 보시면 그렇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구현을 해봐도 단편적이고 단순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구는 그렇게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것을 좀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면서요.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어떤 스마트폰 기반 한국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으로 더 이렇게 집중적인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의 구형 방안으로서 저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교재와 칠판의 판서가 어려운 환경에서 이 모든 내용을 조그만 핸드폰 화면에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어려운 측면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학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와 칠판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핸드폰 화면에 그렇죠? 아주 작은 핸드폰 화면에 그것을 다 이렇게 모아서 거기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만든 학습 애플리케이션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순함에 그쳤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개발자들은 어떤 한국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또 한국 교육가들은 이런 어떤 개발에 대해서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잘 안 맞고 이것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저희가 필요하다는 건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근데 조금씩 주변에 보면 이쪽 애플리케이션의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을 서서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것을 사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스마트폰을 통한 어떤 한국 교육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있는 학습자들을 어떤 이제 목표로 해서 사업적인 측면으로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쪽으로 저희가 뭐 사업은 아니더라도 한국 교육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학습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은요, 하나의 컨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에는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실제적인 질적 요소를 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한국 교육은요, 재미있고 쉬워야 됩니다. 한국 교육은 재미있고 쉬워야지 재미없고 내용이 복잡하면요, 학습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시작하지만 나중에 하다가 학생들이 안 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국 교육의 어떤 기본은 재미있고 쉽게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항상 한국 교육의 명제, 진리니까요. 항상 한국 교육은 선생님들께서 뭐 어학당에서 가르치시던지 센터에서 가르치던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세종학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 기반 한국 교육 과정을 하시던지 가장 기본은 항상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는 것이 아주 기초입니다. 이곳을 벗어난 한국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한국 교육 하기가 어렵고 학습자들도 한국 교육 배우다가 아마 포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면 보다도 재미있게 쉽게 문법이나 어휘라든지 한국 교육 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한국 교육 연구자와 교수자의 연구와 관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적인 측면에서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기반 한국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국 교육과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사업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한국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떤 의도는 좋지만 이제 그 내용이 학습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닌 좀 약간 벗어난 그런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국 교육 전문가, 한국어 현장 경험, 이론 연구가 아니라 한국어 현장 경험 한국 교육가가 꼭 참여해서 그것을 콘텐츠 개발해야 학습자들에게 맞는 그런 한국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어떤 하나의 문제를 만드는 것은 단순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이 맞는 적절한 교수법을 고민해서 다양한 활동으로 풀어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스마트폰 기반 한국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것을 어떤 이제 기술 개발에만 목표로 두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전부는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어떤 교수법,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스마트폰 기반이지만 교수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어떤 교수법을 적용해서 학습자들에게 그 학습자의 목적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자, 이것을 저희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하게 이것을 연동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또 학습자들에게 맞는 어떤 그런 눈높이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학습 내용과 활동들을 기술을 거쳐 실제화하는 것은 자, 기술자들의 몫이지만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어떤 교수법으로, 어떤 교육 방안으로 가르쳐야 효과적인지를 연구하는 것과 같이 한국 교육 연구자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자들의 목도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콘텐츠를 담아야 되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학습자들이 보기에 쉽고 다양한 어떤 영상이라든지 자료들을 봐야 되니까 그것을 구현해야 되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의 부분이고요. 어떤 전반적인 것은 어떻게 어떤 한국어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학습 목표라든지 어떤 교육과정, 교육 내용, 교수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안에 담아내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연구가들의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중요하고요. 자, 네. 자, 그래서, 자,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구성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떻게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요, 애플리케이션 시작 단계, 도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실현을 위한 관리 단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본격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도입 단계, 관리 단계, 학습 단계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입 단계를 보시겠습니다. 도입 단계는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기 전까지 단계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이제 접속을 하겠죠. 그러면 처음에 그 화면이 열리고 어떤 이제 접속하기까지의 그런 단계, 도입 단계. 여기에서도 어떤 학습자들에게 어떤 좋은 어떤 이미지라든지 느낌,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어떤 호기심,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로고와 애플리케이션 타이틀 뜨는 데모 페이지와 접속을 위한 로그인 페이지까지를 도입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모바일 바탕화면에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하면요, 로고와 타이틀이 있는 데모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 후에 로그인 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학습자라면 이제 로그인 후에 이제 바로 학습을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처음 시작하는 어떤 학습자라고 한다면 이제 회원 가입을 통한 이제 계정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정 신청 외에는 로그인을 하면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레이아웃과 어떤 메뉴라든지 조작법을 설명해 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튜토리얼이 실행이 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학습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을 숙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입 단계에서도 너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면 학습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이제 하다가 좀 시도하다가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간단하고 도입 단계에서도 간단하고 좀 학습자들이 쉽게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도 제공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튜토리얼을 마치면 이제 한국 학습의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지가 뜰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어떤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의 어떤 이해, 사례를 이제 들어서 이제 보여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이라면 초급의 레벨 1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만약 학습 경험이 있다면 레벨 테스트 화면으로 넘어가서 퀴즈를 통해서 학습자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수준의 학습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하죠. 저희가 이제 어학당에서도 학습자들이 이제 처음에 오면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기 나라에서 이제 한국어 교육 경험이 있는지, 뭐 독학인 경우도 있고,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공부를 한 학습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학습자들이 이제 다양한 학습자들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학습자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그 수준에 맞는 이제 급을 배정을 받습니다. 2급, 3급, 1급. 자, 그것처럼 저희가 스마트폰 기반 한국어 교육과정도 레벨 테스트를 해서 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그런 어떤 그 등급으로 저희가 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저희가 뭐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뭐가 이렇게 현장에 저희가 기존에 오프라인에 사는 어떤 그런 교육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벗어난 그런 한국 교육을 하게 되면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한국 교육과 거의 유사하게 아니면 더 좋은 그런 콘텐츠를 제공을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더 이렇게 쉽게 한국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입 단계가 이제 지나면요. 두 번째가 이제 관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단계는 메인 페이지에서 메인 메뉴와 마이 페이지 메뉴를 통해서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고요.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가 학습 목표 등의 설정을 통해서 어떤 스스로의 학습을 설계 및 통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어떤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 처음에 이제 도입 단계에서 학습자가 이제 가입을 하고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습자가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진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기간에 맞게 이런 것들을 항상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시로 그런 것들을 놓친 학습자들이 있으면 그런 거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잘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스마트폰 기반에서는 제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관리가 안 되면 학습자들이 자꾸 이제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습 단계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학습 단계 보겠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단편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편적이고 간단하고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런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 충분치는 않지만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선생님들이 앞으로 그런 스마트폰 기반 한국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단계는 이제 본격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겠고요. 학습 단계 모듈 내에서 여러 가지 학습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현장에서 저도 어학당, 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 교육을 거의 20년 했는데요. 항상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재미있게 하는 것은 이 다양한 활동이 중요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쉽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학생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걸 내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활동들을 어떤 문법과 관계 있는 어휘와 관계 있는 그 과의 주제와 관계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좀 관심을 가주시고 그런 것들 잘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두시고 그리고 스크랩해서 그런 것들을 수업에서 활용하시면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육을 재밌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어 기능별로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은 활동 유형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영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학당에서는 이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이건 뭐 몇 년도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교육을 저희가 어학당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스마트폰 기반에서의 한국어 교육도 저희가 이 의사소통 기능, 그래서 4대 기능,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듣기를 보시면요. 자, 듣기 활동은 모바일을 통한 학습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순 녹음된 대화의 재생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동영상의 재생 등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학당에서도 요즘에 교실에 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더 어떤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듣기에서 정말 이렇게 재생, 그죠? 몇 번 재생도 해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그 내용과 관계 있는 음악이라든지, 요즘에 학생들 뭐 케이팝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케이팝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어떤 보여줌으로써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제공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뭐 듣고 또 해당하는 사진 고르기, 뭐 단어 고르기, 문장 고르기 등의 기본적인 학습 활동도 있고요. 또 듣고 따라하기, 반복해 듣기, 느리게 듣기, 빠르게 듣기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느리게 듣기, 빠르게 듣기, 듣고 따라하기, 반복해 듣기,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자가 자기 수준에 맞게 저희가 어떤 스마트폰에서는 다양한 이제 기능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자가 자기의 수준에 맞게 자기의 그런 어떤 이제 또 선호도가 있겠죠. 뭐 그것을 선택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 학습자들의 어떤 그런 한국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읽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읽기도 역시 듣기처럼 모바일 환경에서 강점을 가지는데요. 인터넷 뉴스 기사나 광고지, 포스터, 또 웹툰 등 다양하고 풍부한 읽기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스마트폰 기반 한국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래서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구를. 이런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 또 이제 한국 교육계에서는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조금 벗어나 있고요. 아주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쪽으로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쪽으로 미리 어떤 이제 연구를 하시면 앞으로 그런 어떤 이런 스마트폰 기반 한국 교육까지 활발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문장을 보고 해당하는 그림 자료 고르기 등의 어떤 문장 이해력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활동부터 했어요. 읽기 자료를 읽고 주제문 고르기, 글의 목적 고르기, 줄거리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기 등의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수준, 어떤 높은 단계 활동까지 다양한 읽기 활동이 제약 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마트폰 어떤 기반 한국 교육 과정의 큰 어떤 장점, 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자료를 학습자들에 제공해주고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저희가 하고 이쪽에 맞는 그런 교육 과정도 저희가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어떤 수준, 학습자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그런 교육 과정도 저희가 이런 스마트폰 기반 한국 교육 과정을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말하기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활동은요,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점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듣고 따라하는 기초적인 활동에서부터요, 자신의 짧은 문장 발화가 녹음되고, 녹음이 끝난 후엔 자동 재생되어서 본인이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스마트폰 기반의 한국 교육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어학당에서 할 때 한국 교사로서 가장 좀 어려운 점, 좀 이렇게 안타까운 점은 학습자들이 이렇게 말하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사는 학습자들이 말하기를 잘하기를 바라지만 또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키려고 하지만 학습자들이 여러 가지 뭐 성격적인 거, 내성적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학습자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어떤 학습자들에게 스마트폰 기반에서 그런 것들 학습자들이 스스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기반 활동을 통해서 한국 교육을 해준다면 학습자들이 오히려 어학당 오프라인의 그런 어학당 교실 현장보다 더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한국 교육의 말하기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음 보시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자기 검열을 통한 피드백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TT 기능도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말하는 내용이 텍스트화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떤 말하는 내용이 텍스트화 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어떤 기술 발달이 되면서 이런 것도 이제 스마트폰 기반에서 제공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의도한 발화와 다르게 텍스트화가 된다면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수정해서 발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발음 연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말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발음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학습자들이. 그러면 그것이 잘못 전달돼서 자기가 생각한 그런 어떤 발화와 다르게 텍스트가 된다면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연습을 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결과물로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말하기에 스스로의 어떤 자기 검열, 그렇죠? 자기 피드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발음 어떤 교정에도 좋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보시면 어떤 음의 높낮이와 어떤 휴지 및 장단을 음성 분석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점점 이렇게 첨단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학습자의 음의 높낮이, 장단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실시간 계속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학습자들이 그걸 시각적으로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자기 스스로의 발음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이제 녹음을 한다든지 발음 연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하기 연습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음성 자료의 그래프와 학습자 발음의 그래프를 나란히 비교해서 음의 장단 및 억양, 휴지 등의 어떤 비분절 음운 요소들을 파악하고 자기 수정, 교정이 가능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활동을 통해서 원어민 화자와 같은 유창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그런 어떤 자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제 부족한 거, 어떤 이제 오류가 나타난 것들을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더 정확하게 발화하도록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유창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또 다음 보시면요. 자, 또 다른 활동으로는요. 최고 활발히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그렇죠? AI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그 스마트폰 기반의 한국 교육의 어떤 한 영역, 어떤 장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각 모바일 제조사마다 뭐 S보이스, 퀵보이스, 또 시리 등의 이름으로 휴대폰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또는 뭐 심심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이것이 나타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대화 연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 모드에서 발화를 하면 이것이 다시 STT 기능, 그렇죠?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텍스트화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STT 기능으로 텍스트화가 되고요. 발음 체크에도 도움이 되고 이 발화 내용에 맞춰서 또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준다 되겠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거의 이제 선생님처럼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말 그 교실 현장에서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정말 스마트폰이 선생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충분히 뭐 아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이 대답을 어떤 단편적인 것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혼자서도 의사소통 기능의 연습이 가능해지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날씨가 어때라고 물으면 오늘 날씨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인공지능이요. 네, 이것이 이제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이 뭐 단편적인 것만 이제 해당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스마트폰을 통해서 외롭지 않게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해 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정말로 연락처에서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더 이렇게 역동적이면서 뭔가 좀 이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학습자들은 뭔가 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어떤 재미를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더 참여를 한국 교육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요청 화행 외에도요, 오늘 기분이 별로야 라고 하면, 또 이제 인공지능 AI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든지, 저도 그렇네요. 이럴 때는 음악을 들으면 좋아요. 등의 여러 가지,
어떤 친교적인 화행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편적이고 단순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학습자들이 정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어떤 한국 교육을 받게 되면 좀 약간 외로움 느끼겠죠. 혼자 하니까 물론 같이 친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이렇게 어떤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학습자들도 뭔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쓰기인데요. 자, 쓰기 활동으로는 어떤 빈칸에 맞는 단어 고르기나 문장이나 구를 드래그해서 순서대로 정렬하는 활동 등이 있겠고요. 이 외에도 그림판처럼 손으로 수기하며 다시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서 입력이 되는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어떤 핸드폰의 키패드를 활용해서 직접 타이핑하는 입력 방법도 있겠고요. 과제 및 업무 등 실제 많은 쓰기 활동들이 어떤 이제 키보드 등을 통한 어떤 디지털 입력 방법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패드를 통한 타이핑 쓰기 입력은 오히려 실제적인 실제적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뭔가 이제 활동을 하지만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유의미한 어떤 학습 활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입력 방식의 쓰기를 넘어서서 이제 저희가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논리적인 글쓰기 등의 수준 높은 쓰기 활동의 평가는 아직까지 이제 사람의 손이 이제 필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각 과의 어떤 과제 활동 게시판 등에 업로드해서 교사나 학습 도우미가 첨삭 및 평가해서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극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직까지 뭐 이렇게 정말 그 애플리케이션의 한계도 있죠. 그러니까 그 한계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보충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이제 기능이라든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떤 보완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을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 교육에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좀 이렇게 스마트폰 기반 한국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표준 교육 과정에 맞추어서 급별 교수 요목을 설정을 하고요. 모바일 환경의 특성을 이용해서 멀티미디어의 사용과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로 연습 활동의 다양성을 두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 기반 한국 교육 과정을 이번 시간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단편적인 것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이 한국어 어플리케이션이 그래서 어휘라든지 한글 자모라든지 토픽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넘어서서 저희가 이제 교실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 과정처럼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에 담아내서 정말 해외에 있는 학습자들에게도 한국어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표준 교육 과정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공부를 했죠. 공통 표준 교육 과정에 맞춰서 급별로 교수 요목을 설정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스마트폰 환경의 특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제공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겠습니다. 또 즉각적인 평가 및 게시판 활용으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상호작용. 교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관리, 자기통제, 학습 동기 요인을 연계해서 그것을 개발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학습자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게 자기 통제, 그다음에 학습 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거기에 반영해서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어떤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은 멀티미디어 활용이 자유로워서요. 학습자 흥미 유발에도 뛰어나고 입력 또한 풍부합니다. 이것이 스마트폰 기반 한국 교육의 어떤 장점이고 앞으로 이것 그래서 많이 스마트폰 기반 한국 교육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저희가 남 앞에서 말하기가 힘든 내성적인 학습자들도 부담 없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교실에서 학습자들 만나다 보면요, 예전보다 더 성격이 좀 내성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학습자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좀 물론 옛날에도 내성적인 학습자들이 있었지만 요즘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학교에 와서 더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교실에 가보면 어떨까요? 요즘 학생들이 핸드폰만 봐요. 옆에 친구가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정말 수업 때 선생님이 뭐 이렇게 시키며 짝갈동이나 겨우 하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점점 없어지게 되고 어떤 그런 이제 활동, 상호작용이 잘 예전보다는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에서는 더 이렇게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장치가 준비되어야겠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학습자들이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더 학습자들의 그런 어떤 동기부여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가 원하면 자유로이 학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든지 시간, 자기가 편한 시간에 정말 뭐 교실에서는 그 어학장에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9시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이 딱 정해져 있는데 스마트폰 한국 교육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또 반복적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학습자들에게는 더 이렇게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그렇지만 저희가 중요한 것은 학습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요. 매체 특성, 그러니까 스마트폰 어떤 기반 한국 교육의 그런 특성에 맞는 콘텐츠들로 학습을 강화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콘텐츠 개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들로 학습을 정말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 교육기관을 접하기 힘든 그런 해외에 목마른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어떤 학습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해외에 또 국내에 목마른 학습자들에게 정말 단비 같은 그런 한국어 교육과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 오늘은 스마트폰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직도 많이 더 앞으로 연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본인 스스로 관심 있는 부분, 영역, 그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그쪽 분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서 그 분야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되시면 앞으로 한국어 교육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보람되고 어떤 큰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스마트폰 기반 한국 교육과정도 관심을 가지시면 이것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이고 또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도 더 확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스마트폰 기반 한국 교육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